수고하셨어요. 이제 다시 챕터 2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의 추구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치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챕터의 2의 이제 목차는 사회복지에서 가치의 중요성, 두 번째는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 가치, 세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주요 가치, 그 다음에 또 인권과 사회복지, 다섯 번째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복지, 이렇게 목차를 가지고 오늘 강의도 하고 또 특강도 듣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해서 50분을 강의를 할 겁니다. 가치란 가드, 선, 어떻게 보면 선이라면 뭐예요? 어느 정도의 그 위치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선이라고 하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람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디스레빌리 가드하고 선은 가드, 이렇게 행동을 선택하는 지침 혹은 기준, 가치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 또는 문화가 본질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이는 신념이에요. 다시 받아들이는 신념.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과 행동의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개념. 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개념, 이렇게 되겠어요. 복지에서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왜 사회복지에서의 그 가치, 그 하나의 기준이라고도 하고 바람직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회복지 가치 중요한 이유는 가치는 사회복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사회복지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참 혼란한 그런 시대죠. 혼란한 시대. 혼란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라의 정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으로 혼란이 오고, 이 가치 기준이 안 섰기 때문에 혼란이 온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한 클래스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다 눈이 두 개잖아요. 우리 사람은 눈이 두 개. 근데 그 모임 안에 한 100명 정도 있는데 눈이 하나 가진 사람이 한 80명 정도 되는 거예요. 80명 정도 눈이 하나 가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 대다수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눈을 둘 가진 사람 보고 병신이라고 해요. 병신. 원래 사람은 눈이 두 개잖아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대다수가 눈이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대다수의 힘을 가지고 그게 기준이라고 우겼어요. 사람은 눈이 하나다. 이렇게. 그럼 결국 이 가치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클래스에 있는 100명은 정말 정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하나야만이 정상인 줄 아는 그러한 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가치, 이런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판단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한 사람과 아는 사람과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판단 기준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복지에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여러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사람을 듣고 보고 느끼고 하면은 그 판단 기준이 올바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사회복지에서는 이 판단 기준이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치는 사회복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복지 정책 결정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대면 때 얘기했죠. 정책은 맨 상위 기관에서 해요. 상위 기관에서. 우리나라는 어디 상위기관이 어디에 사회복지 정책 보건복지부잖아요. 거기에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결정을 할 때 정말 올바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 판단 기준. 그 다음에 러머라는 그런 그 학자예요. 이거는 뭐 학자의 견해니까 어느 것이 더 좋은 견해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참고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러머라는 학자는 1999년에서 13년까지 살았나 봐요. 그래서 말하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14년이 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러한 그 이념적인 이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머가 말하는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가치의 중요성을 한번 보겠어요. 1. 사회복지의 가치는 사회복지 기본적인 임무와 목표를 제시해준다. 2. 사회복지 가치는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복지 조직이 실전에서 어떤 종류와 성격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시해준다. 사회복지의 가치는 다양한 대안들 중 어떤 개입 방법과 개입 수준 등 가장 바람직한 개입 실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또 사회복지의 가치는 개입 실천 과정에서 초래되는 다양한 윤리적 갈등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론적 자원의 역할을 한다. 또 넘기겠어요. 자유가 참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개인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참 중요해요. 근데 자유도 여러 가지 형태의 자유가 있어요. 형식적 자유와 실질적 자유가 있어요. 형식적 자유는 인간으로서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자유예요. 또 사상과 양심의 자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의 자유,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 자유를 억압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모든 정책을 그 약자들에게 미치지 못한다면 억압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정책이라는 게 사회복지라는 게 그 정책을 잘 세워야만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형식적 자유는 자기 책임 원칙과 연결되며 개인 책임과 연결된다. 그 다음에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어요. 소극적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간섭이나 의지로부터 자유, 개인의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마다 개인마다 특질이 있고 개인마다 그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걸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 자유예요. 그래서 자유의 기회를 강조, 개인의 자율성 간섭하는 국가 역할 취소를 강조한다. 그래서 소극적 자유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 자유도 많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도 국가에서 지배를 안 하기 때문에.
적극적 자유를 한번 보겠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자유의 능력의 측면 강조, 개인의 자유 확보를 위한 국가 사회적 역할 인정. 그래서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의 형식적 자유 보장을 넘어 궁핍으로부터 자유와 경제적 강요로부터 자유와 이러한 자유에서 그 자유를 확보함으로써 실질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는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또 평등을 한번 본 게 평등. 평등은 똑같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적 평등이 있고 상대적 평등이 있어요. 절대적 평등은 개인이 능력이나 생산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을 절대적,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에서 전번에 선별적, 보편적 배웠잖아요. 이건 보편적을 해당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이 크기의 풍요를 누리고 동일한 수준의 삶의 조건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절대적 평등이라고 하고, 상대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렇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성의 생리, 휴가, 출산휴가, 노령연금, 사회보험과 같이 개인의 능력 기여도 등에 따라 기여금과 수급 수준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좀 틀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있는 사람은 그 실력에 맞게 대우를 해주고, 또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은 거기에 못 미치게 대우를 해주고, 이런 것이 상대적 평등이에요. 사회복지 정책은 상대적 평등의 절대적 평등으로 보완하는 수단이다. 선별적에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지향하고 있다. 그렇죠.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국가로부터 다 어떻게 국가에서 모든 사회복지 제도를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회의 평등이에요. 기회의 평등. 기회라는 건 뭐예요? 주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죠. 우리나라는 이제 교육제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이게 다 기회의 평등을 주는 거죠. 시구하는 자원에 대해 동등한 접근권이 주어질 뿐 분배의 최종 결과는 개인이 책임진다. 교육받을 기회, 일할 기회, 참정권 등의 기회 평등, 결과의 평등, 분배 대상자의 자격이나 기여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자원이 똑같이 나눠지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그다음 분배의 정의, 능력에 따라 분배. 분배의 정의는 이제 나눠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눠준다는 뜻을.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생산성에 따라 소득 분배하는 것, 소득에 따라 분배하는 것.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게 있어요. 능력에 따라 분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이 필요한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또 사회복지 정책은 필요에 따른 분배가 가능하도록 재분배하는 제도이다. 공평, 공평, 평등하고 공평하고는 이제 어느 정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공평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롤스의 공평의 원칙에 기초하여 분배 정의, 롤스라는 사회학자인데, 그 사회학자의 견해에 따라서 공평의 원칙은 이렇게 돼야 된다.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경우에만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분배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복지를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경우에만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분배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시장경제의 능력에 따라 분배되는 것을 사회적 약자나 취약층에서 필요에 따라 재분배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취약계층까지도 똑같이 국가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배가 가능하도록 재분배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는 분배 정책의 하나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빈부 차이를 경감시키는 그러한 그 국가의 정책도 사회복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분배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분배 능력에 따라 분배의 정의, 또 필요에 따라 분배의 정의, 널스트의 최소적도. 그래서 여기 이제 분배는 이제 자유와 평등의 기준을 두고 해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 실질적. 또 평등은 상대적, 절대적에서 상대적에서는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분배의 정의에서는 NASW는 이제 미국의 사회복지 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 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전문적 가치예요. 사회복지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요구는 뭐예요? 하나의 그 욕구죠, 요구가 아니에요. 가치는 욕구가 있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그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 정의를 중지로 하는 것,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 사회복지사는 인간관계 강화를 충시.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리언트와 신뢰감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된다. 사회복지사는 클리언트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개발하고 향상하는 것이다. 예. 이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보면 참 그 중요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은 그 교사들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교사님들 교육대를 나와서 이제 배치가 되면은 그 반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의 교육학에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질 않지요. 그래서 쉬는 시간 이럴 때 환경연구도 하고 공부의 자료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열심을 해야 되고, 열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또 사명감도 있어야죠. 그 교사 같으면은. 그래서 학생들에게 잘 선도해서 앞으로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 게 교사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사의 하나의 그 사명은 뭐예요?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소명감과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너무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 소명이 있어야 되고, 또 열심히 그 조직에 맞추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7과목과 그 사회복지사의 라이선스에 맞게 이제 전문적 기술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전문적인 자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복지사에서 이런 그 6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는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배의 정의가 우리가 잠깐 봤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또 인권의 정의가 있어요. 인권이라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귀중히 여기는 게 인권이에요. 그래서 인권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권 권리는 어느 사람은 대우를 받고 어떤 사람은 대우를 못 받고,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앞으로 이러한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이러한 인권의 정의를 가지고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이런 사실을 아셔야 돼요. 또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자연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자연법상은 뭐예요? 우리가 자연 그대로 우리가 그 체험을 하고 있잖아. 겨울이 오고 또 비가 오고. 그래서 자연법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연적인 벌을 받아요. 그게 이제 자연법상의 권리를 말해요. 인간은 인권은 인간의 자체로 존엄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의 의무를 내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권은 한 사회가 가진 도덕성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도덕. 또 유엔에서의 살아온 세계 인권선언을 했어요. 유엔에서 사람은 다 귀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유로우며 동등하게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양도될 수 없는 것으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이 누구든지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하여 국제규약이 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있습니다. 또 인종차별이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 있고, 또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넘겨볼게요. 또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국민의 권리로 인권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명시했습니다. 거기에는 헌법이라고 하면 가장 상위법이죠. 상위법. 법도 이제 위계 질서가 있는데 헌법을 토대로 해서 모든 그 법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헌법 제2장에는 10조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자기 각자만의 이제 나라에서 그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또 그 국민으로서의 국가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사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비 사회복지사시잖아요. 이러한 그 가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 이제 인권과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건데, 인권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인권이 뭐냐? 인권이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고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권리이다. 인권은 불가불의 권리이다. 약자를 위한 권리이다. 책임을 동반할 권리이다. 인권은 도덕적 권리로서 실정법상 권리 이상의 것이다. 또 인권은 다양한 권리를 포괄하며 이들 권리의 최상의 범주에 속한다. 인권의 특성에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할 점도 있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방해를 준다든가 남에게 신뢰를 한다든가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인권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잘 살려고 하고 자기만 그 이기적인 이타적인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에서는. 또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원리이다. 인간은 다 보편적인 누구나 다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적용을 해야 된다. 또 인권은 불가분. 예, 인권은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불변성이 있다나 불가분 권리다. 약자를 위한 권리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약자와 권력자와 또 강자가 있죠.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는 거요. 또 책임이 있어요. 권리는. 그래서 책임은 약자와 또 강자의 동반한 권리가 있어요. 약자는 자기의 최선을 다할 권리가 있죠. 강자는 약자를 도와줄 권리가 있어요. 인권은 도덕적 권리로서 그 인권을 보면 도덕이 뭐예요? 도덕이라면 우리가 정말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지켜야 할 것들이 도덕적이잖아요. 도덕적 실정법상 권리 이상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덕은 우리가 하나의 그 무슨 제도적으로 만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인간이 이 도덕이 잘 돼서 법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보다는 그 자기가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법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도덕은 그래서 인권은 다양한 권리를 포괄하며 이를 권리의 최상의 범주에 속한다. 그렇죠. 우리의 인간의 덕목은 그 누구도 정말 인간다워야 되죠. 사람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새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 인권의 발달, 인권의 3세대,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이 있어요. 1세대는 이제 여기 시민적 정치적 자유권, 인권의 내용은 투표, 집회, 언론 자유, 공정, 재판에 대한 권리, 고문과 학대를 받지 말아야 할 권리, 법적 보호의 권리,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행위자. 그래서 법에도 기소 같은 게 중요한 거. 그래서 아이고 죄도 없는 데 갔다 감옥에 가두면 이 권리가 그 해당 거기에 대한 그 훼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권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행위자의 법률 상담도 인권 감시단도 있고 난민 사업 이런 게 인권 때문에 다 있는 거. 국제 사면위원회가 있고 그 사회복지에서는 이걸 옹호, 난민산업, 시설보호, 교도소, 개혁활동 이러한 업무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교육, 주거, 의료, 고용, 적장소, 적장소도, 사회보장 등의 권리, 복지국가, 제3섹터, 민간의 시장복지,
또 직접 서비스 제공, 복지국가의 운영, 정책 개발 옹호, 조사 연구 이런 게 있다. 3은 뭐예요? 집합적 권리, 연대성이에요. 경제 개발과 성장에 대한 권리, 경제 혜택, 사회적 조화, 건강한 환경, 깨끗한 공기 등에 대한 권리. 이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이제 모든 세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3세대 인권이에요. 경제개발기구라든가 지역사회 개발 계획, 그린피스 등 이런 거는 이제 사회복지에서는 지역사회 개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및 신체적 개발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번 넘겨볼게요. 그래서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그래서 사회복지를 어떻게 필드에 나가서 해야 되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는 인권이 실현되는 장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 인권이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현 수준에서 해야 할 인권 권리 원칙 한번 보겠어요. 김비욱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건데, 모든 사람은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그 사람에 의한 도덕적 배려도 정당화된다. 모든 개개인은 자기 실현의 권리를 가지며 이는 다른 사람의 동등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대화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개개인은 사회의 안녕에 기여할 의무를 가진다. 어떤 형태의 사회이든지 모든 사회는 그 구성원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 정의의 원칙에 대한 소신을 가져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에 대해 그의 발전을 할 수 있고 개인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훈련된 지식과 기술에 헌신할 책임을 지닌다. 사회복지사는 성, 연령, 장애, 인종, 사회 계층, 종교, 언어, 정치적 신념, 성적 취향에 기초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장 최선의 기능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그 원칙이 있어요. 인권 원칙. 그 다음에 미국 사회복지사의 협회 인권의 정책 선언이에요. 사회복지사는 세계 인권뿐만 아니라 국제연합 경제, 사회문화적 권리 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행태 차별일 제거 협약, 아동권리 협약 등에 대해 정부의 비준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미국의 사회복지사 협회의 인권의 권리 정책 선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지 않아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참고하기 바라겠습니다. 또 사회적 가치와 정의의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 가치, 사회적 구조 및 제도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발전 속에서 행위자들이 저마다 좋은 삶을 더불어 누리게 하는 것들을 총체. 첫째, 사회적 가치 좋은 삶을 나만이 아니고 더불어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 사회적 가치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발전 속에서 가능하다. 또 좋은 삶이라 한번 볼게요. 마르타 니뉴스 하만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좋은 사람이란 인간의 잠재력 영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마스 누스다임의 제시한 인간의 주요 역량이야. 그래서 적절한 기간까지 삶에 누릴 수 있는 생명력, 건강히 살 수 있는 육체적 건강,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 및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안전성, 느끼고 상상하고 사유할 수 있는 능력, 타자에 대한 예정을 가질 능력과 감정을 느끼는 정서적 능력, 좋은 것에 대한 개념 형성과 그것을 삶에 반영할 수 있는 실천 이성, 타자와 더불어 살며 타자는 남을 얘기하는 거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수 있는 소속의 능력.
그 다음에 동식물과 대자연이 함께 살 수 있는 능력, 웃고 놀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능력, 정치 참여와 물질 소유와 같은 환경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마스 누스다임에 제시한 좋은 삶이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또 여기 보면 인간의 역량 개발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 기준이에요. 그래서 유럽 연합은 인간의 역량을 개발되고 보장될 수 있는 4가지 사회 질 기준을 제시하였다. 사회 질은 시민들이 노동시장 참여나 국가로부터 급여 이전을 통해 경제적 삶의 안전성을 보장받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사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이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 안전성, 소셜 에코노믹 섹트리.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물질적 환경적 차원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 경제적 안전성이 확보되기 위하여 고용과 주거, 건강, 여가 활동 등 적절한 생활 수준과 다양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적 응집성, 소셜 코스온, 공동의 정체성과 가치 규범에 기반을 둔 사회적 관계에 이루어지는 사회의 의미. 또 응집성이 높은 사회는 지역사회에 잘 구성되어 있고 신뢰하는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된 사회. 또 사회적 포용성, 소셜 인큐루션인데 공동체적 지향을 가지고 사회 관계망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 또 포용성이 높은 사회에 강한 집단이 약한 집단을 차별하지 않고 다양성을 가진 여러 집단이 공존 가능한 사회, 이런 사회. 그 다음에 사회적 역능성, 소셜 이포먼트먼트, 시민의 존재성과 자율성이 실현되는 사회적 지원 정도를 의미한다. 역능성이 높은 사회의 사회 구성원에 소속된 공동의 자유 의사결정, 또 참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사회이다. 사회적 가치와 사회복지의 이론적 배경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포용성, 다시 한번 해요. 사회적 포용성은 우리가 사회, 소셜 사회인데 사회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잘 기르고 잘 가꾸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인간과 인과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는 포용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역능성은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주고받고. 그래서 시민의 존엄이라는 건 이제 인간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이 실현되는 사회적 지원 정도. 그래서 남의 일에 너무 간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율성은. 그래서 역능성이 높은 사회는 사회 구성원이 소속된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참여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능력 개발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죠. 우리 사회도. 그래서 약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 약한 자를 어떻게든지 참여시켜서 이 사회에 우리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역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남겨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지속 가능. 계속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결의 발표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담고 경제, 사회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인간, 지구, 반영, 평화, 파트너업이라는 5개 영역을 인류가 나가야 할 방향성, 17개의 목표와 106개의 세부적인 제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론적 배경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10분 동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이렇게 같이 올리겠어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